안녕하세요. 피셔미스트 피셔입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다가 이 핀마이크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우리 채널은 재테크 경제 채널이죠. 그래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순으로 진행되는 이 탑다운 방식으로 경제 흐름을 분석해서 이걸 모니터링하고 이걸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 분석을 제가 해드릴 때는 지금의 경기가 회복, 그리고 상승, 하강, 둔화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보고 폭락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채권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이 시기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산업 분석을 해드릴 때는 상승하는 산업과 둔화되는 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상승하는 산업에 속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락하는 산업의 종목들은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실적이 잘 나와도. 그리고 종목 분석을 제가 해드릴 때는 특정 종목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핵심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상승에 대비해서 우리 또 많이 투자하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주를 매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쪽을 조금 생소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도 방송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0년 초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림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그림으로 띄워드리는 신문에 답이 나오고 있죠. 5G로 4G에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 등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된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시기죠.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스마트폰용으로 들어가는 D램과 낸드도 많이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그림이죠. 2019년에 D램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요. 2019년 말부터 특히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등 이런 데이터 센터양 서버 D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2019년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대부분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대부분 영업이익은 D램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전망이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3월까지 외국인이 물량을 막 쏟아냈죠. 그러면서 계속 하락을 했고, 그리고 4월부터는 이제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투자를 계속 해주셔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텔의 파운드리 위탁 소식이 전해지면서 64,400원을 찍었던 이런 삼성전자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스토리만 딱 보면 이 정도면 주가 잘 반등하고 오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전 고점이라고 하죠. 지금 그림처럼 코스피도 코로나 이전 전 고점은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넘어섰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전 고점인 62,800원대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거보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 주주 형님들이 실망하고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같은 4차 산업의 언택트 수혜주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애플, 구글 등 이런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의 전 고점은 다 넘어섰어요. 하지만 우리의 또 삼성전자만, 그것도 언택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만드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않냐, 이런 부분을 가장 실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앞으로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좀 접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최근 수급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자꾸 던져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만 물량을 계속 받아내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코스피, 코스닥 상승 대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더 낮다. 혹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같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주도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느냐, 이겁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27% 수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스마트폰 세대 중 한 대는 삼성전자의 제품을 쓰던 이런 때가 있었죠. 물론 그 이후부터 샤오미, 화웨이 비롯한 이런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치고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판매량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스마트폰 사업의 이익이었죠.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 좀 달라졌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한때 70%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0%다 이 말은 팔면은 거의 70% 거의 다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디램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핵심은 어찌되었던 디램의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건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요약한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건 이베스트 최영산 애널리스트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레포트에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베스트 증권을 홍보하는 이 PPL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PPL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이익이 디램에서 나오기 때문에 디램의 실물 가격과 주가의 관계가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죠. 이때 핵심이 되는 이 변수가 바로 디램의 가격인데 디램 가격이 산책하는 주인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바로 주인을 따라가는 개가 됩니다.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큰 흐름의 방향은 바로 디램의 가격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 외부 변수 또는 투자 아니면 기대감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에 따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의 사업으로 밀고 있는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 낸드 플래시도 치킨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만을 통한 전장 사업부 등 어떤 사업이든 디램의 영업이익을 뛰어넘기 전까지는 당분간 어찌되었던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은 디램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램 반도체는 계약 가격과 현물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시가에 얼마의 반도체가 거래되느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게 현물 가격이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걸 바로 계약 가격이라고 하겠죠. 그림을 보시면 굵은색, 갈색이 현물 가격이고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게 계약 가격인데요. 자세히 딱 보시면 현물 가격이 계약 가격을 약간 선행합니다. 디램 반도체의 90% 이상의 거래는 모두 계약 가격에 의해서 판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물 가격을 보면 계약 가격이 어떻게 되고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의 현물 가격 자체가 동행 지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로 활용될 순 없습니다. 다만 수치를 보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디램의 가격을 예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최신 정보들은 뉴스를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공급 과잉이라는 뉴스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를 위한 PC용 반도체 주문이 크게 늘어났어요. 교육이나 게임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데이터 센터를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좀 더뎌질 것이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여기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반도체 공급을 못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른 IT 기업들도 선주문을 해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업들의 재고 수준을 보면 7에서 8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2주 정도의 재고만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의 주문량이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거죠. 디램의 수요가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이런 뉴스가 뭐냐면 다들 아시는 대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반도체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비보나 샤오미, 오포 등에서 화웨이가 사거나 반도체를 그대로 사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관점은 맞아요. 하지만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대비해서 상반기에 주문을 크게 늘리고 재고를 비축해서 내년 중순까지 주문량을 미리 선주문을 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쌓여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소 과하게 수요가 증가했다. 주문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중순까지도 주문이 생각보다 낮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화웨이 문제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죠. 결국 요약을 해보면 상반기 IT 기업들의 재고 축청 및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둔화될 수 있고 화웨이가 재고를 크게 비축했던 이런 문제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크게 증가했던 수요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PC 및 서버 D램의 가격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책하는 주인의 관계에 있는 핵심 지표인 D램의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이렇게 산책하는 주인을 따라가는 이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내년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분명 화웨이의 재고도 내년이면 끝날 거고요. IT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비축했다고 해도 내년까지는 소진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코로나 2차 확산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뭐 이번 코로나가 감기와 같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이 뭐 100%가 아니다, 50%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언택트 시대가 충분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내년쯤에는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처럼 반도체의 불황에 따라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도 D램 투자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공급난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쯤에는 아마 D램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행복회로, 그러니까 행복한 상상력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은 삼성을 계속 떠받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안 빠지지만 지금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체가 바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려서 매수를 해줄지, 이게 문제겠죠.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근거와 답을 충분히 드린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결론만 말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변종 코로나로 글로벌 2차 확산이 크게 늘어난다는 뉴스가 들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반도체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에서 다 해드린 거죠. 결론이 뭐냐 이것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답만 외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시험 문제는 2 플러스 1은 뭐냐,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푸는데 자기 혼자 못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 시험처럼 답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도 꼭 한번 돌아보시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